어르신들 까끌까끌하지만 씹을수록 구수했던 그 시절 보리밥 기억나시나요?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던 서민의 밥상이지만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나물 넣고 쓱쓱 비빈 보리비빔밥 한 그릇은 세상 가장 든든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세월이 흘러 이제는 흰쌀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히려 의사들과 건강 전문가들은 다시 이 보리밥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가난의 상징이었던 보리밥이 어떻게 100세 시대 최고의 건강식으로 재조명받게 된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보리비빔밥이 놀라운 과학적 비밀과 나이 들수록 더 지혜롭게 우리 몸을 살리는 방법으로 즐기는 법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껏 건강을 위해 드셨던 보리비빔밥이 오히려 장을 괴롭히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최악의 궁합과 과학적 근거,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리비빔밥을 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드시는 이것, 바로 짜고 매운 찌개입니다. 보리비빔밥 한 숟갈 뜨고 칼칼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것, 참 맛있죠. 하지만 이건 애써 지은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도한 나트륨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장 건강과 혈압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보리밥의 풍부한 식이섬유 베타글루칸과 칼륨은 이 정원의 나쁜 잡초 독소, 나트륨을 뽑아내고 땅 장내 환경을 비옥하게 만드는 최고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때 소금이 잔뜩 들어간 짜고 매운 찌개 국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과도한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 장을 건조하게 만들고 유익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혈압을 높여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죠. 보리밥으로 열심히 잡초를 뽑아내고 있는데 옆에서 소금물을 들이붓고 있는 겁니다. 보리밥의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변비 개선 효과는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장은 자극받고 혈압은 올라가는 최악의 결과만 남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치명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과 과학적 근거.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보리비빔밥의 효능을 200%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장을 살리고 혈당을 지켜주는 최고의 궁합 3인방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고추장 대신 된장입니다. 비빔밥 하면 빨간 고추장이지만 이제부터는 구수한 된장으로 바꿔보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고추장은 혈당을 높일 수 있지만 잘 발효된 전통 된장은 그 자체가 프로바이오틱스 덩어리입니다. 살아있는 유익균이 장으로 직접 들어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군 역할을 하죠. 보리밥의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고 된장의 유익균이 직접 활동하니 장 건강을 위한 환상의 복식조가 탄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참기름도 좋지만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단연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현존하는 식물기름 중 가장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리밥이 장과 혈당을 지켜준다면 들기름은 혈관과 뇌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인 셈이죠. 고소한 맛은 물론 건강 효과까지 배가 됩니다. 세 번째 최고의 궁합 재료는 계란 노른자입니다. 보리비빔밥 위에 활용점정으로 날계란 노른자나 반숙 계란을 하나 올려보세요. 계란 노른자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응축된 그야말로 완전 식품입니다. 특히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 배출하고 콜린 성분은 기억력 감퇴를 막아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보리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영양을 계란 노른자 하나가 완벽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맛도 훨씬 부드럽고 고소해지죠. 정리하자면 고추장 대신 된장, 참기름 대신 들기름, 그리고 계란 노른자입니다. 주의사항,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보리비빔밥이지만 이런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리밥의 핵심 성분인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매우 좋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가스를 유발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가스가 잘 차고 장이 예민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이나 큰 수술을 겪어 소화력이 매우 약해진 어르신들은 처음부터 100% 보리밥을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흰쌀과 보리를 73이나 55 비율로 섞어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물도 질긴 것보다는 부드러운 호박, 버섯 등을 위주로 소량씩 섭취하며 양을 늘려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황금 레시피 시연. 자,
그럼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 볼까요? 소화도 잘 되고 장이 편안한 보리비빔밥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도 따라하기 정말 쉽습니다. 1단계 소화가 잘 되는 보리밥 짓기 비법. 보리밥이 까끌거려 싫으셨다고요? 그건 제대로 불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찰보리나 늘보리를 깨끗이 씻어 최소 30분, 길게는 2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세요. 그 다음 흰쌀과 섞어 밥을 지을 때는 평소보다 물을 10% 정도만 더 넣으면 아주 부드럽고 구수한 보리밥이 완성됩니다. 2단계 혈당 걱정 없는 특제 약된장 소스. 이제 비빔밥의 맛을 좌우할 소스입니다. 된장 3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최고의 궁합인 들기름 2숟가락, 그리고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을 1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여기에 물을 약간 넣어 농도를 조절하면 짜지 않고 구수하며 건강까지 챙기는 약된장 소스가 완성됩니다. 3단계 위에 부담 없는 나물 준비. 시금치, 콩나물, 무생채, 버섯 등 좋아하시는 나물을 준비해주세요. 여기서 팁, 나물을 기름에 볶는 대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국간장과 다진 마늘, 들기름으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기름 사용을 줄여 위에 부담이 없고 훨씬 담백합니다. 시니어 맞춤 팁. 따끈한 보리밥 위에 준비한 나물을 색색으로 올리고 가운데에 특제 약된장 소스와 들기름 한 바퀴, 그리고 계란 노른자 하나를 톡 올려주면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보리비빔밥 완성입니다. 씹는 것이 불편하시면 나물을 조금 더 잘게 다져서 넣으시면 좋습니다. 시니어 맞춤 Q&A.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서 보리비빔밥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1. 보리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방귀가 너무 많이 나와요. 답변. 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보리밥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만나면서 가스가 생기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흰쌀과 55로 섞어 드시다가 점차 보리의 비율을 73, 82로 늘려가며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 2. 당뇨가 있는데 보리비빔밥을 매일 먹어도 되나요? 답변. 네, 오히려 적극 추천합니다. 보리밥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는 천연 혈당 조절제입니다. 다만 비빔밥에 넣는 고추장이나 설탕 양만 주의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된장 소스를 활용하시면 매일 드셔도 아주 훌륭한 당뇨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리비빔밥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보리비빔밥의 효능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은 바로 짜고 매운 찌개 국물이라는 사실. 둘째, 장 건강과 혈당 관리를 돕는 최고의 궁합은 된장, 들기름, 계란 노른자라는 점. 마지막으로 장이 예민한 분들은 쌀과 섞어 시작해야 한다는 것까지 잊혀가던 구수한 보리밥 한 그릇이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가장 건강하고 맛있게 보리비빔밥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